애터미 9번 구워 만든 죽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죽염이란 뭔가?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넣어서 아주 높은 온도에서 여러 번 구워서 만든 소금을 말합니다. 일반 그 소금과는 달리 한번 불에 태웠기 때문에 나쁜 것들은 이제 제거되고 그 대나무 안에 있는 미네랄들이 이제 풍부하게 섞여 있는 그런 소금이고요. 요거는 이제 옛날부터 냉증이나 해독에 많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약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지금도 뭐 단식원이나 아니면 몸에 그 좋은 것들을 할 때 요거를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일감 소금과 죽염의 차이점이 뭔지 우선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소금을 한번 보면 바닷물을 증발해서 얻은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닷물 안에 있는 미네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죽염은 거기에다가 이제 대나무 성분까지 대나무 안에서 넣고 굽기 때문에 대나무 성분까지 같이 대나무 성분에 있는 미네랄까지 같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제염은 이제 순도는 굉장히 높지만 이제 정제염, 그러니까 한번 걸러서 깨끗하게 만들어낸 소금은 이제 화학 처리로 이제 나트륨의 순도는 굉장히 높은데 미네랄은 한번 정제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정제염을 드시는 분은 고혈압은 있으신 분은 정제염을 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죽염은 이제 미네랄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나무에서도 나오고 그 천일염 자체에서도 있기 때문에 구리, 철, 칼륨, 아연 등 이제 필요한 이제 필수 미네랄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리고 얘는 알칼리성으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 다른 것들을 받아들여서 산성화되기 쉬운데 그러면 잘 아픕니다. 그 산성화된 몸을 알칼리성으로 바꾸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우리 몸에 좋으라고 알칼리 술을 먹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알칼리성이 우리 몸에 이제 산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네랄이 많다고 해서 히말라야 소금같이 암염을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요거 자주 먹기는 하는데 이 암염은 이제 지하에 아니면 그 산에 있는 그 바위 이런 소금을 채취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순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다 섭취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영양적 가치가 제한된 이제 미네랄 때문에 정제염 같은 경우는 제한된 미네랄 때문에 영양적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죽염 같은 경우는 고온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암연이나 아니면 천일염에서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닷물에 요즘에 미세 플라스틱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생선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큰 생선들보다는 작은 생선을 위주로 이제 건강식을 드시는 분은 드시잖아요.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아니면 중금속 때문에. 근데 요것들은 이제 그 죽염은 고온으로 이제 고온으로 굽고 완전히 마지막에는 더 고온 1300도로 이 소금을 완전히 녹여서 물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유해 물질이나 미세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중금속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에 깨끗한 소금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짠맛이 덜해요. 나트륨이 반 정도로 감수가 됩니다. 그리고 드셔보신 분은 알겠지만 죽염을 드시면 약간 구운 계란 맛? 그런 맛이 나요. 그래서 감칠맛이 좋고 또 흡수율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 몸에 미네랄을 잘 섭취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죽염이 몸에 좋다고는 하는데 깨끗한 거는 알겠어. 그리고 몸에 좋은 거는 알겠어. 그런데 어떤 게 좋은지 한번 보면 우리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미네랄을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소금에 있는 이제 항염 효과를
얘도 같이 누릴 수가 있고요. 또 소화기 건강 개선에 굉장히 좋아요. 제가 예전에 위가 굉장히 안 좋아서 한방병원에 한 40일 동안 있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단식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단식을 시키면서 먹을 수 있는 게 한약이랑 그 다음에 죽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염으로 이제 그 소화기 건강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예전부터 해독 작용에 이 죽염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항산화 작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장표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항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입안에 있는 구강 건강과 피부 건강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입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 죽염을 입에 물어서 삼키지 말고 계속 가지고 계시던지 아니면 죽염 가루를 물에 타서 이제 입안에 물고 계시면 구강염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 항산화 작용이 있다고 했는데 실험을 한번 보면 여기 목포대학교 천일염 연구센터에서 죽염에 대해서 이제 효능을 한번 봤어요. 여기 보니까 그 산화율은 이제 활성산소가 나오는 그런 이제 활성산소가 나오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올수록 활성산소가 높아지는 거죠. 보면 정제염은 활성산소가 이만큼 한 17 정도 되네요. 천일염은 조금 더 낮습니다. 그리고 죽염은 굉장히 5 정도로 굉장히 낮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단백질 산화를 할 때 죽염을 같이 먹으면 고기와 같이 죽염을 같이 먹으면 활성산소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죽염 애터미에서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는 9번 구워서 만듭니다. 보통 죽염을 만드는데 뭐 3번 구운 것도 있고요. 보통 요리에서 많이 쓰는 것들은 식당에서 쓰는 죽염 같은 경우에는 9번이 아니고 한 3번 정도 굽는다고 해요. 근데 정말로 좋은 죽염, 전통 방식대로 만드는 죽염은 9번을 구워서 만드는 게 정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 구울 때와 9번 구울 때 그 미네랄 함량을 보면 월등히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9번을 구울 때 미네랄 함량이 가장 높고요. 그러면 몇 번 더 구우면 미네랄 함량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9번, 10번, 11번 구운 거 다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상의 조건은 9번 구웠을 때 가장 미네랄이 많고 거기에 9번 구웠을 때 그 효과가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9번 구운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9번 구워 만든 죽염의 제조는 여기 죽염 명인 1호 정락현 대표님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은 명인에게 명인에게 저희 회사로 공급되는 죽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죽염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소금도 굉장히 중요하고 대나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천일염을 씁니다. 가공되어 있는 정제소금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천일염을 쓰는데 이제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국가 중요업 유산 제10호로 등재된 국립공원 변산반도 곰소염전에서 천일염을 가져다가 이거를 3년 동안에 걸쳐서 간수를 뺍니다. 간수라는 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진액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빼면 소금이 좀 더 미네랄이 높아지고 또 감칠맛이 더해져요. 그래서 소금을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수를 집에서 빼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가장 풍부하다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정한 그런 곰소염전의 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나무는 어떤 거냐면 대나무는 그 대나무를 자르면 그 안에 그 껍데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껍데기 같은 게 있는데 그 껍데기 안에 있는 미네랄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나무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껍데기와 소금이 같이 녹으면서 이제 그 미네랄이 풍부해지고 영양가가 높아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 이제 불을 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토굴에다가 불을 떼서 이제 그 죽염을 만드는데 그 불을 뗄 때, 송진을 가지고 불을 뗍니다. 왜냐면 이 나무 가지고는 이 불의 그 온도를 이제 올리기가 조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올리기 위해서 송진을 이용합니다. 보통 예전에는 가루 송진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가루 송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천히 올라가거나 그다음에 고온 유지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루를 물로 같이 해서 물송진을 만듭니다. 물송진이라는 건 가루 송진을 이제 가마솥에 천천히 끓여서 이제 물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물송진을 이용해서 이제 가마의 온도를 높이면 유황의 함량도 굉장히 배가 됩니다. 우리 몸에서 황은 자체적으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제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 섭취하는 것 중에 꼭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 죽염을 통해서도 황을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애터미 9번 구워 만든 죽염의 제조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대나무 안에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을 넣어서 그거를 이제 9번 정도 이제 굽는데요. 그 9번 구울 때 대나무를 그대로 계속 쓰는 게 아니에요. 대나무를 갈아 끼우면서 그러면서 그 대나무 안에 있는 그 미네랄들이 소금에 잘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번, 8번 정도를 이제 대나무와 함께 이제 굽습니다. 그러면 이 구울 때 소금이 딱딱하게 굳어요. 돌처럼 이제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거를 다시 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울 때도 다시 대나무에 구운 소금들을 다시 넣습니다. 이거를 8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매회 반복될 때마다 이제 잿빛이 되는 소금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9번째 구울 때는 그 과정에서는 이제 소금을 완전히 녹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송진이 굉장히 높은 온도를 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9번째 과정에서는 소나무 장작하고 송진을 이용해서 1300도씨 이상으로 이제 소금을 완전히 물처럼 녹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뻘겋게 자줏빛 색깔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자줏빛 색깔로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요게 바로 물로 녹아내린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 9번째 과정까지 해야만 황도 많이 들어가 있고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또 불순물도 완전히 제거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운 죽염이라고 해도 이렇게 물처럼 완전히 녹이지 않는 과정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가끔 시중에. 그래서 제품표를 볼 때 이게 용융이 된 건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용융이라고 해요. 완전히 녹이는 걸. 그래서 제품 성분표나 아니면 제품 표시에 소금 용융이 되어 있는지 글자가 있는지를 보고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애터미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품도 그 용융이라는 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고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용융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게 영양을 높이고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굳은 이제 죽염의 불순물을 제거를 한 다음에 이제 그 결정형을 가지고 죽염으로 가공을 합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결정형 죽염이 있고요. 아주 동그란 돌멩이처럼 생긴 결정형 죽염이 있고 그 다음에 가루로 쉽게 요리에 쓸 수 있는 가루 죽염이 있어요.
보시면 가루 죽염은 분말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곱게 분쇄기에 넣고 갈은 다음에, 분쇄기에 넣으면 쇠가 같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금속 제거기에서 이제 금속을, 그 쇳가루 같은 걸 모두 다 걸릅니다. 여러 번에 걸쳐 고른 다음에 이거를 분말로 제품에서 포장을 합니다. 원래는 제일 좋은 건 이 결정 자체에서 드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결정 자체에는 이제 다른 것들이나 여러 가지 그 분말하는 것보다 결정 자체가 값어치가 더 높고, 그 다음에 결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애터미에서도 분말보다 결정이 더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요 가격이 용량이 좀 많기는 한데 조금 더 비싸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결정이 조금 더 값어치가 높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맛있게 또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이 죽염을 드실 때는 7.5g에서 12.5g 정도를 드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또 이건 일반 소금과 달라서 나트륨 함량이 50%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식이요법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 소금을 드시지 마시고 죽염을 드시는 걸 권장을 해요. 그리고 내가 몸에 염증이나 항염 효과를 보시려면 아침에 공복에 소량부터 이제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물에 녹여서 드시면, 따뜻한 물에 녹여서 드시면 더 이제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그래요. 제가 요거를 조사를 하면서, 주섬을 조사를 하면서 막 보니까 우리나라 여자 연예인들 중에 뭐 고소영이나 아니면 이시영, 하여튼간 그런 분들이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 여자 여배우들이 아침에, 뭐 김혜수나 이런 분들이 아침에 죽염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죽염이 아침에 공복에 물 한 잔과 같이 드시면 몸에 좋은 것을 좋다고 해요. 그래서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리에서 사용하실 때는 일반 소금과 마찬가지로 일반 소금 대체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잇몸에 이제 구강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따뜻한 물에 죽염을 이제 섞어서 입에 가글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양치 후에 가글을 하시거나 아니면 잇몸 마사지용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강 내에 구내염이 조금 심하신 분들은 직접 바르셔도 괜찮대요. 그리고 치약 대신 이제 죽염 불말로 칫솔질을 하시는 분이가 하시거나 이제 혀 세정제로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목욕에도 이제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목욕 활동에는 이제 반신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족욕을 하실 때나 반신욕을 하실 때 물에 섞어서 하시면 이제 미네랄이 우리 피부로 흡수가 되겠죠. 그리고 또 피부 이제 스크럽제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때를 많이 밀잖아요. 때 미는 게 그닥 좋은 거는 아니어서 때 미는 거 대신에 죽엽으로 스크럽으로 같이 각질 제거를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두피 마사지에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나무와 좋은 미네랄을 가지고 있는 소금으로 이렇게 많은 미네랄과 황을 섭취하시고 건강한 생활 가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